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캐나다 할리팩스에 살고 있는 헬렌입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직장에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영상이 뜸했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또 영상을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볍게 할 얘기는 뭐냐면 영주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영주권에 대해서 문의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세요. 어, 사실은 이제 조금씩 캐나다도 요즘은 영주권이 조금씩 따기가 힘들어졌거든요. 한 1년 전만 해도 이제 프로세싱이 굉장히 빠른 편이었는데 요즘 뭐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해서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 많은 그런 이민자들을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 그 프로세싱 타임이 굉장히 느려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옛날보다는 조금 받는 그 사람의 그 수가 수적으로 많이 축소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 왔는데 막상 이렇게 영주권 따기가 굉장히 힘들다, 어떻게 하면 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주권에 대한 생각, 저의 생각, 고찰했던 것들을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2021년도에 이제 영주권을 취득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이 캐나다에 있다가 버티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이나 이런 자국으로 돌아가시다가 이렇게 자기 나라로 가시다 보니까 캐나다라는 이 나라 자체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이고,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지 성장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 이제 있는 사람이라도 이제 조금 지키자, 많이 주자 하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영주권을 되게 많이 줬었고, 이제 저희도 그때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이제 영주권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에서 평소에는 500점을 육박하던 그런 점수였는데 점수를 확 낮춰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파일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영주권을 막 뿌렸던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뿌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저희가 운 좋게 초청을 받아서 영주권을 거의 4개월 만에 받게 된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니네가 운이 좋아서 영주권을 따지 않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조금 화가 나기도 했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는 영주권 하나를 바라보고 굉장히 두 부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학교에 입학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온타리오에서는 남편이 영주권 프로그램에 맞춰서 취업도 하고, 그리고 영주권을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에 가까워졌을 때까지 노력을 해서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바뀌는 바람에 할리팩스로 이주를 해야 했었고, 할리팩스에 왔었어도 팬데믹 때문에 뭐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부부가 노력을 해서 취업을 해서 저희도 노바스코샤 주 정부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 목적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주정부 말고 연방정부에서 저희한테 바로 너네한테 영주권을 주겠다, 이런 서류를 준비해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이미 온타리오에서도 한번 이제 영주권을 시도했었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려움은 겪지 않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영주권이 일사천리로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운도 조금 따랐겠지만 항상 운이란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의 노력이 모여서 하나의 운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냥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너네 영주권 받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 많이 하시냐면 현재 이주공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영주권을 진행 중인데 뭐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 돈을 내고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뭐 또 혹자는 뭐 사기를 맞은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 법무사나 그 이주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미리 선수금을 일단 내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서류가 들어가면 이제 막대금을 제가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보면은 그 법무사나 이주공사들도 그 영주권에 대해서 그냥 막 자기네들한테 던져놓는 그런 고객들보다 계속 이렇게 체킹하는 고객들한테 약간 푸시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던가 아니면은 이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또 다른 서류도 필요한데 이것도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들도 좀 물어보시면 아마 이주공사나 법무사도 이분은 되게 좀 자기가 스스로 알아보고 굉장히 좀 뭔가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좀 더 좀 이렇게 압박을 좀 느끼고 더 열심히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던져놓기만 하면 솔직히 내 서류 잘 신경 안 쓰고 계속 이제 압박하는 그 서류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주공사나 법무사 통해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영주권을 따신 분들을 보면 그냥 뭐 연락을 잘 안 하거나 던져놓거나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챙겨보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푸시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법무사한테 맡겨놨지만 자기도 스스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해나가면서 이렇게 영주권을 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뭐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영주권이라는 게 물론 뭐 그 제도에 맞춰서 이렇게 잘 해나가고 이렇게 따라가면 뭐 제일 좋긴 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뭐 영주권을 딴다고 그냥 뭐 돈을 주고 그냥 방치해 놓거나 아니면 뭐 딴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나는 언젠간 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스스로 이 캐나다 CIC라는 홈페이지 이미그레이션 홈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고 모르는 거는 이제 영어 같은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 모르는 거는 한번 번역기 같은 것도 돌려보시고 그리고 구글링 같은 거 해서 아니면 네이버 같은 거 찾아보셔서 이렇게 한번 조금 더 자기 스스로가 이 영주권 프로그램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 영주권 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한 번 더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영주권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간절히 원하고 그러면은 그곳에 이미 여러분도 다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냥 영주권에 대한 가벼운 저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